안녕하세요. 오늘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형법상 재산범죄 19가지 테마로 해서 횡령죄 3개, 배임죄 3개, 오늘부터 사기죄 할 건데 7번째예요. 사기죄가 형법제 34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 2025년 12월 23일 날 시행하면서 바로 개정하면서 시행했는데, 옛날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엄청 배로 놀렸어요.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외에도 특정 변제변제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5억 이상인 금액, 50억 이상이면 엄청 가중돼요. 5년 이상의 징역이 돼요. 20년 이하의 징역하고 5년 이상 하면 5년 이상이 더 커요. 5년 무기징역 사형도 될 수 있는 거고, 이 20년 이하는 최대 20년까지밖에 못 때리는 거고, 그 1년도 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그리고 이 사기죄 같은 경우는 정치예요. 이 기망의 종류도 적극지방, 소극적 기망, 무시적 기망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사기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직접 사기도 수십억 당해보기도 하고, 많이 해결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해봤는데, 법리적으로 잘 거의 떠먹여줘야 돼요. 수사관님들한테 대충 그냥 씹빠져로 써갖고는 고소장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사기죄.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재산범죄하고 얘기했잖아요.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형사상 책임하고 구별해야 된다고요. 자, 사기죄 형법제 347조 기망행위, 편취범위, 차현금 사기, 투자 사기, 형사고소, 사기죄 판례, 재산범죄. 첫 번째, 사기죄의 의미.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차고에 빠뜨리고 그 차고 때문에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현행형법 347.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해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주목할 점이 있는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4일 형법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서 배로 10년에서 20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 배도 넘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고, 개정법은 같은 날 바로 시행됐어요. 다만 이 행위시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위시에 한 죄형법 준주에 의해서 그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2025년 12월 23일 이전이라면 요걸로 처벌받아 10년 이하의 2천만 이하를 벌면, 20년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걸 처벌하면 행위시가 요 날 이전이어야 돼. 올해 저지른 거. 다. 두 번째,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판단하는데, 기방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고, 그 결과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였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도 얘기했죠. 이 인과관계의 학설도 엄청 많아요. 상당인과설, 조건설, 여러가지 있는데 용인설부터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사기죄에서 기망,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어요. 세 번째,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인가. 가장 흔한 오해인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은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즉, 지금까지 돈을 안 갚았다는 결과보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속였는가가 핵심이에요. 네 번째, 차용 당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그에게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매출 채권을 내세워 다음 달에 확실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과 수입이 있었고 충분한 변제 계획도 있었지만 이후 거래처 부도나 예상하지 못한 사업 실패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결과만으로 편취범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편취 범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요. 사기죄는 종류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사기부터 해서 차용금 사기, 용도사기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대여금 사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여 당시에 빌려줄 당시에 이 사람이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였어야 돼요. 변제 능력 행위고 변제 의사는 고의범인데 이거를 편취 고의를 잘 모의 서장을 사안 포섭하면서 대원 판례하고 연결해가지고 포섭을 잘 써줘야 돼요. 대청 심판조로 막 안 갔습니다 이래갖고는 민사로 하라 그래요. 5번째, 기망행위는 거짓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계약 체결의 중대한 위험을 알리면서 이를 일부러 숨기는 경우, 이런 게 기망행위, 거짓말한 거.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신의치상 고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6번째, 편취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는 고의, 즉 편취 범위가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속 의도는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돼요. 차용 당시 재산과 소득, 기존 채무 규모, 실제 변제 재원,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담보 제공 여부, 거래 전후의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일부 변제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돼요. 대법원 판결 역시 편취 범위를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 내용과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7번째, 투자 실패와 투자 사기는 달라요.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사업이 실패하거나 투자금이 손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실제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미거나, 이거 사기죄 문제되죠. 이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사실을 숨기거나, 이것도 거짓말 기망이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원금은 무조건 보장된다.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속여 투자를 받은 사기죄가 뭐냐, 투자 사기. 자, 대법원 판결도 사업과 관련된 사기 여부는 단순히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투자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8번째, 사기죄와 횡령죄의 차이. 사기는 처음 재물을 받을 때부터 속여서 받은 것이 핵심인데요. 반면 횡령죄는 처음에는 적법하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되었지만 그 위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예요. 횡령죄는 헌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따라 실무에서는 돈을 언제 어떤 이유로 받았고 처음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9번째, 사기죄로 고소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사기 고소에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하고요.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 중 무엇이 허위였는지,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변제 능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바로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돼요. 계약서, 차용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사업자료, 담보 관련 서류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결국 사기 고소의 핵심은 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돈을 받기 전에 무엇을 속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10번째, 결론.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돈을 갚았는가가 아니에요.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속였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가, 그리고 이때 이미 편취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게 그 당시, 행위 당시가 중요해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죠. 횡령죄나 사기, 횡령죄, 배임죄 등에서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억울한 형사고소를 막을 수 있고요. 반대로 실제 자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기죄는 돈을 못 받은 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을 취득한 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해줬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도움 많이 받으세요. 제가 13,000~14,000개 이상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자세히 김칠중하고 뭐 사기죄든 뭐다 하면 거의 웬만한 법리들은 여러 번 올려놨으니까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